자, 그러면 대손금은 뭘까요, 여러분들? 대손금이 뭘까요? 용어 정의예요. 대손금이 뭐죠? 대손금은 먹고 튄 금액이지 뭐. 회수 불능 채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손금 조정은 뭐냐면 회수 불능 채권이에요. 회수 불능 채권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적을까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순위를 먼저 정해보죠.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은요, 굉장히 유관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대손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대손회계 처리. 대손 났을 때, 못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기업이 판단합니다. 아, 이 못 받게 되었다면, 일단 그걸 위해서 쌓았던 금액을 끌어다 쓰죠? 그렇잖아요. 충당금 쌓았던 걸 끌어다 쓰죠? 우선 상계합니다. 부족하면요. 비용 처리하는 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처음 들어본다? 곤란해요, 여기서. 당연히 있죠. 대손회계의 기본이에요. 그죠? 그거는 뭐, 회계일급부터 해서, 뭐, 고전적 주제죠. 자, 그러면, 대손 났으면 뭐를 끌어다 씁니까? 충당금을 끌어다가 상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하고 충당금은요, 굉장히 유관성이 있는 거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시차적으로, 그죠? 대손회계가 먼저 나타날까요? 대손 충당금 설정 회계 처리가 먼저 나타날까요? 충당금은 언제 합니까? 충당금은 언제 계상합니까? 연초예요, 연말이에요? 대손 충당금은 언제 설정합니까? 연말. 대손금은 언제 나타나요? 대손은 언제 나타나요? 그러니까 어디가 우선이다? 대손은 우선이다. 대손금은 뭡니까? 기중에 나타나고, 대손 충당금은요, 기말에 설정하는 회계처리죠. 시차의 순위를 봅니다. 그러면 1순위가 시차로 보면 먼저 뭐가 나타나죠? 1순위가 대손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2순위로 뭡니까? 대손 충당금 설정 회계처리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기말에 나타나는 거고, 대손금 회계처리는요, 기중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세무조정을 할 때 있죠. 먼저 해야 될 순위가 여기에도 존재한다는 거야. 우리 추계획 있죠. 태충 설정할 때 태충부터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을 송금사립을 받아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순위가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얘부터 먼저 할 수 없는 거예요. 얘부터 해야 돼요. 왜 얘부터 하냐 하면 충당금을 끌어다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대손이 있죠. 잘못된 대손이라면, 대손이 아닌데 불구하고 회사가 잘못했다라면 충당금을 상계하는 행위가 뭡니까? 잘못되었고, 그러면 기말에 뭡니까? 설정할 때 남아있는 잔액을 기초로 설정하기 때문에 그 있죠. 한도가 틀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얘부터 우선적으로 정확하게 있죠. 예, 우리가 세무조정을 하고, 그러니까 1순위가 세무조정을 하고, 그죠? 얘부터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손회계 처리부터 하는 것들이 뭡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요것만 잘하면, 요것만 잘할 수 있다면, 대손회계 처리만 잘할 수 있다면 60, 70%는 맞았다 해도 가능합니다. 우리 감가상각비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행위가 뭐겠습니까?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에 있어서 고정자산 등록이다, 그죠? 제가 고정자산 등록만 잘하면 80% 만든다 했잖아요. 그래서 고정자산 등록할 때 제가 일일이 뭡니까? 시범 보여드렸잖아요. 문제를 읽는 방법, 그죠? 내용 요소 앞에 하나씩 꺼가면서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에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요. 대손금 조정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필요지식이네요. 자, 대손 충당금을 송금을 계상한 경우에 법정 범위 내에서 이를 송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대손금은 뭐 충당금과 상계하고 뭐 초과한 금액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 말이에요. 보충해야 한다. 근데 좀 제가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있죠. 여기에서 보면 설정 대상 채권과 범위에 가액하고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지금 누구의 얘기냐면
예외 얘기예요. 세무조정을 하기 위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대손금이 나타나죠. 얘부터 하는 게 아니고 뭐야? 5번부터 해야 돼요. 5번째 대손부터 먼저 개념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가야 돼요. 이 책도 좀 고쳐야 돼요. 책이 앞에 뭡니까? 대손금이 있고 그 다음에 해야 돼요.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수밀관하게 흐름을 좀 이해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 뭡니까? 그나마 이 산식에서 이제 여기 두 번째 대손금 조정 명세표 가보면 여기 이제 대손금 조정 명세표입니다. 얘는 지금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 하나, 둘, 셋 있죠. 처음에 하라는 게 뭡니까? 보세요. 1번이 뭐죠? 바로 대손금 조정부터 해야지 이게 그죠? 아기가 맞아가지고 착착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죠? 대손금부터 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잘하면 60~70% 맞는다 보면 여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나머지는요. 그 조금의 개념을 가지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복잡해 보이지만 어렵지 않는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손금에 관한 이제 얘기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를 쓰는 수도 있고 뭐 쓰는 부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네요.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그냥 너무 많고. 자, 그러면 요거부터 1순위부터 해보겠습니다. 대손금 조정부터 해보죠. 대손금 세무조정. 자, 대손금의 정의 회수불능 채권입니다. 채권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개념. 회수불능이라는 있죠. 이 판단을 누가 할까요? 대손금에 대해서는요. 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합니다. 기업이 판단해 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업의 기준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 법인세를 하는 거죠. 회수불능은 뭡니까? 법정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법정 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정했다 이거죠. 법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이거는 뭡니까? 회수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고 그래 그런 것들을 회수불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요.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걸 못 받는다는 건요. 우리 법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계기준하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회계기준은요. 회수불능을 기업이 판단해요. 이거 못 받을까 받을까 그죠? 하지만 세법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 회수불능이라는 이 사유는요. 여러분이 이미 우리 대손세공제 즉 부가치세법의 대손세공제 있죠. 공제사유와 동일합니다. 대손세공제 받을 때 대손사유 있죠. 법률적인 대손사유를 법인세법상의 이 사유를 끌어다 쓰거든요. 거기에 말하는 대손사유의 그죠? 원분류가 원소득이 뭐냐면 법인세법상의 회수불능 있죠. 대손사유를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무 2급에서 대손사유를 좀 알았다라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좀 편할 것 같다. 법정 사유에 해당이 돼야 된다. 그거 4가지 정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채권은요. 일단은 원칙이 뭐냐면 첫 번째 원칙은 제한이 없습니다. 채권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아니죠. 외상매출금, 받으럼, 미수금, 그죠? 뭐 대여금 상관없다 이거죠. 상관이 없습니다. 대여금도 됩니다. 하여튼 돈 빌려주고 띄어도 뭡니까? 나의 자산이 감소된 거니까 순자산 감소액이니까 비용치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송금. 제한이 없다 이거죠. 제한이 없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이 외에란 말은 뭐냐면 이 채권으로 뭔가 회수불능 채권으로 대손으로 뭡니까? 대손 채권으로 대손 난 걸로 보지 않겠다 이거죠. 예외, 그죠? 그러니까 이 예외에 속하는 거는 뭡니까? 대손 난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 채권도 있다 이거죠. 원칙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채권은요. 이거 대손 난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그 개념이 우리 법에서 크게 5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3가지가 됩니다. 조문은 3가지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2가지를 더 붙여줄 건데
여기 보네, 뭐. 여기 대승보행 범위 이렇게 돼 있고. 뭐가 이렇게 볼까?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첫 번째 때입니다. 이거는 대손 충당금의 설정 대상 채권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같이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데 해볼게요. 요 얘기예요. 채권의 범위는요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외상, 매수금, 대여금, 기타 준하는 어음상의 채권 다 된다. 그죠? 돈 빌려줘서 법인에서 다른 사람 돈 빌려줘가 띄면요. 그러면 이것도 자산 감소액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예요. 요런 채권은요. 요런 채권은 만약에 못 받게 됐더라도 뭡니까? 그죠? 대손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거는 조금 그죠? 여러분 오바 같아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총액에 상당한 채권은 출제된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들은 요거는 좀 그렇고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익히고 플러스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익혀서 5가지 정도만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를 해석상 붙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석상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거 왜 있죠? 송금 산입 제외 채권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는지를 한번 보죠. 첫 번째가 보면 구상채권이라고 돼 있죠, 그죠? 뭐지? 구상채권. 어쩌다가 나오니까 한 번만 알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죠. 채무 보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구상권이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보정을 서줘요. 근데 그놈이 보정을 쓴다는 말은 그자가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겠다는 거죠. 보정을 서줘요. 법인이 다른 보정을 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법인이 다른데 보정을 왜 써주냐 이거죠. 근데 저놈이 먹고 튀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대신 갚아줬죠. 그러면 어떤 법률관계가 생성되냐면 내가 대신 갚아줬기 때문에 나는 뭡니까? 보정을 쓴 있죠. 그자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그걸 구상채권이라 합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왜 보정을 해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범의 호랑이 아가리에 나의 머리를 처박는 꼴이다. 이거 인정하지 않겠다. 이건 뭔가 의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해준다 이 말이야. 두 번째가 뭐냐면 똑같은 개념이 뭐냐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입니다. 이 두 개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취지인데 이게 같은 취지예요. 취지가 이거에 대해서 옛날에는 막 그림도 그래가 많이 했는데요. 뭐 그렇게 해도 별로 그죠? 큰 먹이가 없어서 안 하는데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죠. 업무와 관계없는 가지급금이다, 그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나중에 배울 건데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대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특수관계자한테.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법인이 있습니다. 이거 왜 안 해준지 보죠. 법인. A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대표이사가 있다 하고 우리 그 다음에 법인세율은요. 법인세율은 한 20%라고 가정합니다. 자, 법인이 얘한테 자금을 대합니다. 업무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한테 업무와 관계없이 자금을 대한 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합니다. 한번 해보죠. 1,000억. 1,000억 빌려줬다 이거죠. 그리고 이 대표이사는요. 먹고 튀었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송금으로 인정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도 채권이거든요. 법인이 종업원한테 대표이사한테 빌려준 채권이지 않습니까? 채권의 종류는 제한이 없다고요. 그럼 1,000억을 만약에 못 받게 되었다고 비용 처리를 해주면 비용을 1,000억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여기에 20%만큼을 세금을 내게 하면 뭡니까? 이 세금의 효과는 얼마입니까? 한 200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받았다 하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법인 대표이사가 먹고 튈만 하지 않습니까? 법인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100억 줄게. 니 먹고 튀어. 어차피 세금 낼 거는 뭡니까? 100억 주고 너는 외국에 살아. 그 100억을 빼요. 그
그리고 거기에 있죠. 세탁을 해서 불법 자금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분명히 그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다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많습니다. 이것보다 더 교묘한 기법도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상채권도 그런 측면이에요. 보증을 왜 써주냐 이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채권은 채권인데 뭡니까? 안 해주겠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충분히 그죠? 그 말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할인어음 있죠. 할인어음. 할인어음. 배서 양도음.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할인어음, 어음을 할인하거나 배서 양도한 어음은요, 이거 채권으로 보지 않겠다 이거죠. 왜 그럴까요? 할인을 해가지고 만기 전까지는 지금 아직 있죠. 내 권리가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은 매각 거래로 보기 때문에 대원칙이 팔린 거로 보니까 뭡니까? 채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할인 배서 양도음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죄송합니다. 요거 빼고 뺍니다. 요거는 지금 대손 충당금 할 때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죄송합니다. 요거 매출수행 미수금 이렇게 좀 뭐가 빠졌나 싶어요. 요거네요. 매출수행 미수금 이거 말은 먼저 보죠. 매출수행 미수금은 대손세 공제를 받게 되면 그 돈을 나중에 받게 되잖아요. 기말에 뭡니까? 우리 부가세 환급은 일기 확정돼 되죠, 그죠? 부가세 환급은 일반 환급은 확정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기말에 이익 확정돼 받으면 이익의 확정은 얼마가 됩니까? 1월 25일이잖아요. 그 다음 연도. 그리고 그 신고하고 30일 내 환급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받기 전까지는요. 기말에 신고할 때는 뭡니까? 내가 만약 환급액이 있다면 그만큼이 뭐예요? 미수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만큼은 받아야 될 채권이잖아요. 국가로부터. 근데 이거는 나중에 뛸 위험이 있습니까? 대손 날 위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수금으로 했다라면 그런 것들은 뭐예요? 뛸 위험이 없기 때문에 대손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는 조문에 있는 세 가지예요. 세 개를 딱 익혀야 돼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요거는 부당이익 계산 규정이니까 여러분 아직 부당이익을 안 배웠는데 이걸 좀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부당한 얘기를 했을 때 시가총액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원짜리 시가가 100원짜리인데 그죠? 빌려준 금액이 100원짜리인데 150원이라고 하면 50원만큼이 뭐예요? 시가를 초과하는 채권이 되죠. 그런 거는 부당한 얘기 속에서 50원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는 정상적인 가격 거래를 보지 않고 부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오히려 출제된 그때 더 된 거는요.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두 개가 4번, 5번이 출제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 출제가 거진 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4번, 5번이 있죠. 출제가 됩니다. 근데 두 개를 더 붙여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그 뭐냐면 일단 부도 발생 이후의 채권은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손 났다라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부도 발생 이후 채권. 부도 발생 이후 채권은요. 부도가 발생했대요. 근데 채권이 발생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도 났는데 의상으로 줬다? 말이 됩니까? 즉 대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은요. 부도 발생일 이전의 채권에 국한한다는 개념이죠. 아니 부도가 났어요. 근데 채권이 있다는 말은 부도 난 이후에 외상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정상적인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주겠습니까? 부도 났는데 어떻게 외상으로 주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뭔가 이상성 있는 행위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도 발생 이후 채권은요. 우리 대손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6개구나. 5개. 그 다음에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은요. 저당권 설정 채권은요. 우리 대손, 그죠? 대손 처리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당권은 뭐냐면 채권에 저당권이 있는 거예요. 채권을 못 받게 되면 다른 수단에 의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예, 권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실제로 대선 났다고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 좀 하고, 그다음에 6번째 마지막에 이 맞네, 3개네. 그다음에 뭐냐면요, 부도 발생이 있죠. 네.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 세건 중에서 1,000원 비만가에 1,000원만큼은 이걸 그죠? 부인 지금 당장 뭡니까? 예, 우리 송금 산입할 수 없다는 개념이에요. 요 개념 나중에 배우는데 요 개념 여기 하다 보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손 요건을 충족한 대상채권의 전액을 대손금을 한다. 다만 부도 발생일로부터 뭡니까? 6개월이 경과된 어음수표에 대한 비만가액은 뭡니까? 1,000원을 제한 금액을 뭡니까? 우리 송금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부도가 발생했어요. 6개월이 경과했어요. 그러면 대손이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 후에 100만 원짜리의 어음이 있는데 얼마만큼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100만 원을 다 대손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1,000원은 뭡니까? 소멸시효 전까지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그만큼은 1,000원은 뭔가 대손을 뜰 수 없다는 거예요. 비만가액이랍니다. 자, 이거 세부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이 출제는 뭡니까? 이거는 잘 출제 안 되고 뭡니까? 여기가 많이 돼요. 여기가 많이 돼요. 이런 것들이 여기 해석상 개념을 여기 정리한 거야. 여기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죠? 1,000원을 제한 금액을 대손을 하니까 1,000원만큼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